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넘어가는 중이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신혼 초까지 쭉 직장에서 일하다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지금은 애 키운다고 육아휴직을 하는 중입니다. 제 첫 아이는 딸아이예요. 엄마가 곁에 없으면 귀신같이 그걸 알아채고는 목이 부어라 울어대는 아주 울보공주죠. 엄마가 조금이라도 곁을 떨어지려고 하면 보채고 울고, 새벽에도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는지 내내 또 울고, 아주 제가 애를 두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바람에 결국 제가 생각에도 없던 육아휴직을 써버리게 되었죠. 처음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뒀을 때만 해도 이 육아휴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애 낳고 키우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자가 30대에 회사를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점점 경쟁적이고 더 억압적이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고, 또한 제 부서에서도 역대 임산부는 단 한 명도 없었기에 누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받아봤던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뭘 하든 제가 처음일 텐데 남자 상사들의 눈치가 너무 보였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서도 얼른 몸조리를 하고서 회사에 짠 하고 나타나려고 했습니다. 출산 전부터 저는 아이를 잘 키워낼 걱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회사에 빨리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 몸보신 잘할 걱정부터 했죠. 하지만 유별난 딸아이를 낳고 나서 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어요. 원체 부실했었던 제 몸이 출산과 함께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했고, 그 바람에 실제로 입원도 꽤 오래 했었고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고, 우는 딸아이가 제 발목을 잡으며 결국 남편과의 상의 끝에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죠. 사실 남편은 제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또 임신 중에도 일을 힘에 부쳐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걱정이 되었는지 휴직을 계속해서 권유했는데, 그걸 제가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출산 후에 부랴부랴 정신없이 휴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절 열렬히 응원해 주었어요. 이왕 이렇게 쉬는 김에 아이를 잘 돌보면서 제 몸도 관리 잘하라고 자기 딴에는 묵묵히 절 격려해 준 것이었죠. 집에서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휴직을 하는 것은 꽤나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하루 종일 옆에 끼고서 우는 아이를 달래고 어루만지는 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힘에 부치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육아에 관련된 책이란 책은 모조리 사다가 읽고 통달하는 등 무슨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는 것 마냥 달달 외울 것도 많고 습득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제 몸을 잘 관리해야 하기도 했었는데 육아와 병행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고, 결국 제 몸은 출산 바로 직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죠. 휴직을 쓰고 있는데도 여전히 살은 붙을 생각을 안 하고, 한 대만 줘도 뼈가 으스스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저를 보고 남편은 크게 걱정이 되었던지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를 비롯해 제 주변 여기저기에 저를 잘 챙겨달라는 연락을 돌렸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평일에만 자고 가시며 저와 제 아이를 함께 돌봐주셨고, 시어머니도 그 와중에 간간히 집에 찾아와서 아이를 보고 가시는 등 저의 서툰 육아를 도와주려 최선을 다하셨죠. 적어도 처음에 제 눈에 말이었죠. 제가 육아휴직이 총 2년인데요. 처음 3개월 동안은 누가 보란 듯이 발벗고 절 도와주려고 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그 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조금씩 본인이 왜 저희 집에 오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를 못 하시는 듯 했어요. 저는 절대로 어머님을 먼저 집으로 부른 적도 없었고, 옆에는 친정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었는데, 자의적으로 손녀딸이 이쁘다고 보고 싶다며 저희 집에 오시던 시어머니는 3개월쯤 지나고 나니 정말 이상하게 변하셨죠.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짜증 가득한 채로 툴툴거리며 오셔서는 손녀를 보지도 않고 그냥 TV만 하루 종일 보시다 가신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는 거를 집에 있는데 옆에서 일 안 나가냐고 복직을 보채는 말은 아주 기본이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미 남편과 얘기가 다 끝나서 2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복직을 생각해야만 했고, 그 때문에 없던 스트레스를 더 받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식사를 안 하고 와서는 저희 집에서 끼니를 모두 해결하시는 건 당연했고요. 도와주러 오신 거면 그냥 밥 한 끼 정도는 저나 친정엄마가 애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스스로 만들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꼭 저희한테서 밥을 얻어먹으려고만 하셨어요. 이건 뭐 시어머니가 아니라 마치 밥 먹으러 식당에 찾아온 손님 같았달까요? 그냥 예를 보는 게 저희 친정엄마보다 서투르셔서 그래서 뭘 나서지 못하고 가만히 쉬고 계시는가 보다 싶어서 계속해서 참고 있었어요. 괜히 옆에 친정엄마가 계셔서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손녀딸 보러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꾹꾹 불만을 눌러담고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참고만 못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저 아닌 저희 엄마한테 불편을 끼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내내 아이를 돌보다가 낮에 겨우 잠이 들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사이 저를 대신해서 아이를 계속 안고 계시던 저희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가 글쎄 눈 한번 깜빡이질 않은 채 밥을 차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돈한테 밥을 차리라니요. 전 당연히 잠을 자고 있느라 그 말을 듣진 못했고요. 어이가 없었던 저희 엄마는 그래도 사돈이라면서 그 말에 알겠다고 진짜로 밥을 차려주셨더라고요. 아이를 돌보다가 졸지에 사돈의 밥까지 차려놓게 된 저희 엄마는 그날 유독 허리를 아파하셨었는데 딸인 제가 걱정을 할까봐 끝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전 이 사실을 나중에야 저희 시어머니가 따로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사돈이 차려준 반찬이 맛있었다며 그것만 따로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냐고 물어보라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알게 되었고요. 엄마가 왜 밥까지 차려주셨을까 싶어서 뭔가 이상해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엄마는 제가 다 알고 있었는 줄 알고 그제서야 저한테 쌓인 게 많으셨는지 화난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사돈이 자신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다고. 그날은 자신이 마치 식모 혹은 사돈 집의 가정부가 된 더러운 기분이었다고 말입니다. 밥을 차려주라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예의를 갖추지도 공손하지도 그리고 배려를 하는 태도도 아니었다며 울분이 솟구친 엄마는 한참이나 시어머니 욕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안고 있던 제 아이고 뭐고 우리 엄마한테 밥 차리라 했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열이 받아 소리를 확 지를 뻔했습니다. 안 그래도 연로하신 엄마가 집에서 애까지 봐주시느라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함부로 대했다는 생각이 나니 정말 화가 났어요. 초대도 안 했는데 매번 그렇게 집에 와서는 혼자 뾰루퉁에 있고 눈치를 주는 듯하고 옆에서 저희 모녀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가고 불편했던 와중에 저희 엄마한테 결국 주접을 떠셨다 생각을 하니 딸이 된 입장에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께 말입니다. 그날 저는 남편한테 말을 해서 시어머니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잘 전달해 달라고 했고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미안했는지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따로 전화까지 해서 시어머니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는 말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편은 출근하는 길에 아침밥을 먹으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집에 사람 많으면 오히려 더 복잡하니 장모님 계실 때에는 안 오셔도 된다며 본인 건강부터 잘 챙기라는 좋은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께 말을 전했는데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는 그게 곧 자기는 방해가 되니 오지 말라는 소리로 해석을 하시고는 남편이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아침에 보란듯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큰 진상을 부리셨죠. 두 손 가득이 손질이 채 되지 않은 전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우리 어머님. 여러분, 전복 한번 손질하려면 칫솔로 정말 빡빡 닦아내야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시어머니는 그 짓을 애보고 있는 저희 엄마한테 혹은 저한테 하라면서 한 봉지 가득 전복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연 해산물 가게를 어디서 찾으셨는지 정말 정성도 가득하셨습니다. 누가 아나요? 그날을 위해서 전날 저녁부터 해산물 가게를 돌아다니며 손질 안 된 전복을 찾아다녔을지요. 애 엄마가 좋은 거 먹어야 하는데 얼핏 보니 사돈이 밥을 너무 부실하게 차리는 것 같다면서 저희 엄마 들으라는 식으로 비꼬시는 말씀을 하시고는 부엌에 턱 전복을 던져놓곤 오늘 점심은 전복죽을 먹자고 말씀하신 시어머니는 본인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주문하시고선 손녀를 보지도 않은 채 곧장 소파에 앉아 TV를 트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가 끝나서 아쉽다나 뭘하나. 또 아침부터 궁시렁거리시며 채널을 돌리시더니 이내 무슨 홈쇼핑 채널에 멈추시고는 뚫어져라 TV만 보셨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서 소리는 또 어찌나 요란하게 틀어놓으셨는지 늙어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뻔뻔한 말씀을 하시며 음량을 하나 둘 더 높이시는데 아휴 제가 순간 감정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산후 우울증인지 뭔지 감정이 오락가락해 죽겠는데 시어머니 꼴을 보니 진짜 화딱지가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다가가려는데 옆에서 엄마가 저를 긋고 말리더라고요. 문제 일으키지 말라며 저를 아이와 함께 안방으로 집어넣어 버리시곤 엄마는 또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곤 결국 그 전복들을 다 손질해내기 시작하셨답니다. 화장실 캐비넷 안에 있는 새 칫솔까지 찾아내서는 1시간이 넘도록 혼자 부엌에 서서 박박 전복을 닦아내셨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심지어 소파 위에 드러누워선 TV를 보셨고요. 저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 엄마는 절 보러 온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손녀를 대신 봐주시려고 오신 건데 시어머니는 마치 사돈모녀가 즐겁게 집구석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편하게 놀고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회방이라도 놓으려는 듯이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꾸역꾸역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그렇게 일을 더 만드시고 육아는 전혀 집중을 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본인도 손녀를 보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 하셨고요. 결국 그날 저희 엄마는 찹쌀을 물에 불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려 4시간에 걸쳐 전복죽을 만드셨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만드신 전복죽을 시시평가까지 하시며 드시고는 본인 할 일은 다 끝이 났다는 식으로 채비를 마치곤 집을 나가셨어요. 그날 엄마는 시어머니가 떠나시자마자 작은 방에서 뻗어버리셨고 남편이 퇴근을 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시다가 겨우 잠에서 깨셔서는 제가 그냥 자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희 남편이 불편해할 거라며 그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또 남편에게 한바탕 하소연을 했고요. 딸이 걱정되어 소녀가 걱정되어 찾아온 우리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한 짓은 너무나 끔찍했다고 말이죠.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시던 저희 엄마의 피곤에 쩔은 얼굴이 떠올랐는지 죄송한 마음에 또 고개를 숙였고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해야겠다며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앞에서 말입니다. 저희가 아직 신혼부부이기도 하고 어른이 어려운 줄 아는지라 막 화를 내진 못했어요. 사이가 껄끄러워지는 걸 원치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집에만 오지 않도록 하려고 했죠. 시어머님이 집에 오질 않으시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그러시더라고요. 또 며느리가 나 오지 말라고 시켰냐? 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욕이 섞인 말을 막 던져내시고는 이따 보자 라는 소름 돋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은 부랴부랴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님은 끝내 남편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남편은 결국 출근하러 집을 나서기 전까지 절대로 엄마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신신당부와 함께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곤 겨우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곧 나타날 적을 맞서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하는 전쟁터에 끌려 나온 더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시면 이번에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 그 생각을 하느라 아침에 내내 얘를 돌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고 이내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를 집안에 들여보내곤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집안에 못 오게 하려고 하니 엄마도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시어머니가 오시면 정중하게 돌려보낼 방법에 대해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시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머님의 두 손에는 무언가가 검은 비닐봉다리에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우리 편 장군의 머리를 베고서 나타난 늠름한 상대편 장군 같았어요. 한마디로 그 대세한 아우라가 장난 아니었죠. 애써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맞이했고 일단은 집에 들였습니다. 무심하게 문 밖에서 사람을 내쫓아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작정을 하고 저희 모녀를 괴롭혀주고 싶으셨는지 무언가 비린내가 솔솔 풍기는 걸 부엌 싱크대 안에 턱 하고 놓더라고요. 뭉텅뭉텅한 것이 소리도 날카롭지 않고 이건 무언가 내장이나 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당황하지 않고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뭐라 한마디를 하려던 그때 어머님이 선수를 쳤어요. 글쎄 이번엔 생곱창을 가져왔는데 같이 구워 먹자고. 요즘 코로나로 밖에 잘 못 나가서 너가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사와봤다며. 아니 글쎄 손질 안 된 그 더럽고 긴 흰 지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소 내장을 가져왔더라고요. 손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거 어째 먹냐고요, 집에서.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그런 건 요즘 배달이 가능해서 잘 먹을 수 있다고. 이번에 어머님이 직접 손질해 주시는 거 맞죠? 하면서 일부러 모른 척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걸 왜 손질하냐면서 저희 엄마를 손가락질하며 이건 사돈이 해야지 하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네 집 식모인 줄 아는 듯이 뻔뻔하게 말입니다. 저희 엄마는 곱창을 잘 먹지도 않고 이런 건 가뜩이나 손질 한번 해보려 하신 적이 없다고 제가 나서서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엄마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아이 할머니고 제 시어머니니까 최대한 화난 제 감정을 자제를 하면서 조용조용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기분이 나빠했는 걸 또 눈치채시고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겠다는 듯이 더욱 저를 열받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글쎄 저와 저희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집 구석에서 너나 니네 엄마나 할 줄 아는 게 뭐니? 놀고 먹고 애나 보면서 남편 없는 집에서 아주 팔자가 폈다 폈어. 라고 말이죠. 제 앞에서 저희 엄마를 니네 엄마라고 예의 없게 지적질을 해버리신 저희 시어머니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무개념의 끝판왕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며느리와 사돈을 한 방 먹인 것 같다며 얼굴에는 희멀건 웃음꽃을 피우시더라고요. 마치 너넨 나한테 게임이 안 돼 하는 듯 말입니다. 제가 정말 오래도록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비록 제 시어머니지만 저한테는 남이고 남이 제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급기야 식물 취급을 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맘 같아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머릿속으로 그 극한 상황을 상상하며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고요. 싱크대에서 뭉텅거리며 곱이 나오지 않은 긴 소 내장을 손 안에 꽉 쥐고는 꺼냈어요. 검은 봉지 안에 들어있을 땐 길이가 감이 전혀 오질 않았는데 꺼내도 길게 이어져서 늘어지는데 이거 꽤나 양이 많더군요. 이걸 다 저희 엄마 보고 손질하라고 이 노인네는 사온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더 일었죠. 누런 진물인지 뭔지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몇 번 제 손 안에 곱창을 휘감은 뒤에 그걸 그대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채찍질하듯 던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고 있다가 갑자기 생 소곱창으로 날벼락을 맞아버렸죠. 대형 지렁이만한 그 내장이 주렁주렁 제 손에 달린 채 몇 번이고 더 시어머니를 향해 날아갔고 그 바람에 주변은 온통 비린내 쩌는 곱창과 봉투에서 나온 진물들로 범벅이 되었지만 제 눈은 오로지 곱창에 빤 맞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너나 해먹으라며 곱창을 꽉 쥔 채 미친년 마냥 채찍질을 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처음 몇 초간은 놀래서 맞고만 있다가 뒤늦게야 도망을 다니더니 급기야 신발도 안 신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 신발 저는 곧장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고요. 애를 안고 있던 엄마는 딸의 미친 모습에 입을 떡 벌린 채 쳐다보셨지만 주랭랑 치며 나가는 시어머니를 보시고는 잘했다고 엄지척을 날려주시더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질 않으신답니다. 무서우시겠죠. 애를 막 낳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약을 올리시다가 곱창으로 뺨까지 쳐 맞으셨으니 말입니다. 드디어 저는 자유의 몸이 된 듯 열심히 육아휴직을 즐기면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 저와 저희 엄마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어머니께는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야 왕래가 다시는 없을 테니까요. 나중에야 저희 엄마로부터 그날의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해드린 게 없었는지 무척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었다며 토를 하니 죄송하다며 자신이 또 한 번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자기 엄마가 곱창에 쳐 맞으셨는데도
와이프 걱정에 장모님 걱정을 해줄 줄 아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분명히 며느리가 쉬는 걸 안 입고하는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제발 애 낳고 푹 쉬며 몸조리 잘해야 하는 며느리들을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